노동법 개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파견제법을 위한 노동사업법 아직도 추진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예, 제가 환노위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저는 의원님들이 금년에는 반드시 좀 통과시켜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환노위 구성으로 보더라도 뭐 그 쉽지 않은데 그럼 또 비장의 좀 타협안 같은 거라도 갖고 계시나요? 뭐? 저는 각 개별법 이제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기간제법에 소위 생명 안전과 관련 분야에 대해서 기간제 사용 금지 관련 법안도 제출했기 때문에 기간제법까지도 포함해서 조금 진지하게 각 법별로 논의를 하시면 법별로 이 공통점이 모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법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또 논의하시는 과정에 저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거 그간 노사정 간 또 깊이 있게 토론했던 것들을 설명도 들으시고 하면 공통점은 저는 모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뭐 추후로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쟁점인 성과급제. 네. 이건 사실상 행정지침으로 밀기 때문에 우리 뭐 환노위 의사와는 관계없이 좀 가고 있는데 최근에 경총의 박병원 회장도 뭐 성과급제가 저는 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그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경총 회장하고 저희들이 토론하고 협의할 때를 보면 임금 체계만 고쳐지면 정년 60세 없애도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임금체계 개편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성과연봉제가 굉장히 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여론조사에서도 특히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뭐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넘겨보시면요. 이건 이제 은행 관계에서 저희 의원실에 뭐 제보하는 것인데, 뭐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전 은행을 상대로 이렇게 동의하라고 뭐 강제했다. 이건 사실상 인권 침해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이제 대학 교수 30년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6, 7년, 7, 8년 정도 이제 그 대학마다 평가에서 교수 연봉제를 했죠. 근데 사실 교수는 다른 직종보다도 은행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논문 성과, 강의 평가, 뭐 연구비 뭐 수주 같은 비교적 정량 분석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학 사회에 굉장히 이게 좀 피폐화시킨 면이 있어요. 되게 대학 사회 볼 것 같으면은 아주 우수한 교수에 대해서는 석자 교수고 트임 교수고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전 교수를 상대로 점수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하죠. 다만 교수는 파업을 안 하니까 이런 것이고, 제가 뭐 그런 거 보더라도 저는 이 성과급제가 과연 이게 굉장히 이제 분란을 일으킨 게 대해서는 그 성과가 별로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성과급제를 갖다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지금 뭐 생각하시는 뭐 파견제법, 기간제법이 하는 것 그 자체도 다 무산시키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성과급제 같은 것이 공공 분야에서도 뭐 너무나 많은 분란이 있고, 또 이른바 경총 아까 그 박병원 회장 같은 분도 부정도가 많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성과급제라는 것이 들리기에는 어떤 뭡니까 일하는 분위기에서 좋은 결과는 나기보다는 뭐 구조조정에 악용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이 많이 있죠. 그 다음 넘겨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되게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미국의 큰 기업도 뭐 성과급을 뭐 폐지했다 그러죠. 그러나 아무래도 미국은 아직까지도 성과급 같은 거 많이 하는 나라죠. 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죠. 또 하나는 참 우리가 참 박근혜 대통령 그 대선 공약 중에서도 60세 정년 연장, 해고 여건 강화, 그리고 뭐 일방적인 구조 조정, 정리해고 방지를 위해서 뭐 사회적인 대타협 기구를 설립하겠다는 것이 그 대통령 선거 중요한 대선 공약이었는데, 지금 뭐 대통령 본인이나 노동부가 추구하는 행정지침으로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그 공약하고서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 데 대해서
장관께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이 성과급제를 그러니까 이제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분교로 좌절되는 곳이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98년도 IMF가 와서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노사정 대타협을 했습니다. 노사정 그 대타협에서도 임금체계 개편, 성과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이 현재 있는 분들과 그 다음에 청년 취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고요. 그 뒤로 작년에 9월 15일 임금체계 개편의 합의에 이를 때까지 9번에 걸쳐서 노사정 간 타협을 했습니다. 그 9번의 취지는 첫째는 현재 있는 분들이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때문에 일정 연령만 되면 희망퇴직의 압력을 받아서 고용이 불안하다. 두 번째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때문에 기업들이 직접 채용을 안 해서 청년 채용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청년 채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소기업은 한 5, 6년까지는 호봉제로 올라가다 그 뒤로는 직무 때문에 안 올라가서 격차가 너무 벌어지니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성과연봉제를 임금체계 때문에 장시간 근로도 이연돼서 이런 것들을 다 지적하고 임금체계를 바꾸고 13년도에는 이런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한 취업규칙과 단협을 노사가 개정하는데 적극 노력한다까지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수년에 걸쳐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체계 고치는데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은 이제 누차에 말씀하신 거고 제 논제는 그런 그 성과연금제가 장점도 있지만은 그것도 단점도 많이 있다 말이죠. 근데 고용노동부는 그 단점은 많이 없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공공분야, 금융분야 네. 제가 좀 우선 의원님 지적하신 이것이 구조조정으로 악용된다는 말씀하고는 저희들이 안 맞다고 보이는 게 대학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A 학점, B 학점, C 학점 이렇게 나눠서 학점을 줍니다. 그럼 C 학점 맞다고 그래서 그 낮은 단계에 맞은 학생을 학사 제적시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업무 무능력자로 해고할 수 있는 기준과 이 급여를 산정하기 위한 성과평가는 전혀 다른 거다. 상대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 이 문제도 많은 언론에서도 지적되고 또 산별노조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평가 체계를 어떻게 만드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과 절차, 지표를 만들 때 회사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근로자 대표, 노동조합이 참여해서 우리 회사는 업종의 성격상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기준은 이렇게 하고 절차는 이렇게 하자 이걸 만들어 놓고 또 하나 평가한 뒤에 반드시 이유 제기 절차. 나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왜 낮게 줍니까? 이유를 제기하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공정성이 높여진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오히려 평가가 객관화 투명화되면 기업 내에 인력 운영이나 보수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좀 공정해질 수 있다. 그런 계기로 활용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번에 증언 때 반대 입장 가지고 증언 때 그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옥주 의원 질의하십시오. 네, 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맞아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소속기관에 대한 비정규직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내놨고요. 현재 2016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정원의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목표치를 내놨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면 2016년 현재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산하 소속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 및 소속 산하기관을 살펴보니 목표에 미달하는 기관이 상당수 확인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목표 비율 5%에 가장 크게 미달하는 곳이 우리 장관님이 직접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 비율이 29.2%나 되고요. 지난번 그 고용률 70% 목표 달성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할 때 민간 시장이 안 움직여서 그렇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 비정규직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거에 대해서 장관님 간단하게 좀 어떻게 해명 좀 해주시죠. 저는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해서 29% 나온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확인을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네네네. 주시고요. 그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이사장님 계시죠? 네네. 그 근로복지공단을 봤더니 비정규직 비율은 뭐 다소 조금 고용노동보다 낮기는 한데 더 큰 문제는 기관 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483명이고요. 파견 근로자가 919명이나 됩니다. 이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아서 분석한 부분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일부 기관들이 5%의 목표를 맞추려고 기간제를 파견으로 돌려 막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근로복지공단이 정확하게 그런 꼼수를 쓰는 게 아닌가 저희가 우려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자료를 받은 것 갖고 지금 분석한 거라 그럼 그 부분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바라겠고요. 그 노동정책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한심하고 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의원님, 그 통계 한 가지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저희 고용노동부의 29%의 그 기간제 부분은 그 중에 85% 2,380명이 우리가 계절적으로 통계 조사를 하는 게 있습니다. 뭐 2달이면 2달. 대부분이 그분들이란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혹시 상담사들이 이렇게 비정규직에서 비율을 그 많이 부분은 차지하는 이제 거예요? 거의 다 무기계약적으로 전환해서 아주 소수가 남아 있습니다. 질문이 계속 있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네. 그런 부분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대책 정부안을 마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비정규직 대책을 세울 때 무기계약직 임금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을 하고 처우를 개선해서 차별을 없애도록 한다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저희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을 위해서 그 전에는 일반 회계에서 했던 거를 일반회계 지원이 약해서 저희들 기금으로까지 돌려서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대비 무기계약직 임금 비율을 보니까 지금 뭐 전문 연구직은 44.8% 차이가 나고요. 구급직은 63.3% 차이가 납니다. 노사정위원회는 52.6% 수준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을 담당하는 우리 주무부처가 이 정책과 노선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고 고용노동부의 명절 수당을 보면 정규직 대비 18% 수준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근로자분들이 인간적인 모멸감까지 느낄 수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다음은 복지 포인트 부분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공부문 일자리를 정상화시키자는 취지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자 하면서 도입된 것이 무기계약직인데요. 이러한 무기계약직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고 게다가 명절수당이나 복지포인트까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의 좀 현실이라고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을 제가 이게 상당히 이제 부러워서 지금 이 자료를 좀 발췌를 했는데 화면을 좀 보시면요. 지난해 10월 28일 일본 후생노동성 대신입니다. 우리로 치면 고용노동부 장관격인데요. 시노자키 야스히사가 우리의 전경련과 같은 일본의 경단련에 보낸 서신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우 개선을 위한 대책에 관한 요청서라고 이름 붙인 이 서신은 일본의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히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일본 정부도 경제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했으니 경제단체들도 동참하라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고용노동부 장관님이 경제단체에 참석을 하셔서 아마 페이스북에 올린 자료 같은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파견법을 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또 우리 고용선 차관님도 지난 8월에 파이낸셜 뉴스에 비슷한 취지, 동일한 취지의 그 말씀을 하셔서 크게 기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무부처인 장관이나 차관이나 다 하나같이 말로는 비정규직 보호를 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는 비정규직 보호도 규제다라고 하고요.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규제를 완화하자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누가 봐도 나쁜 일자리입니다. 정부 지침도 그렇고 지금 대선 공약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일자리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경제구조의 기초를 다지자는 것이 저성장 시대를 맞은 오늘날 세계 각국의 정책 기조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단체들을 직접 찾아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말하는 일본의 후생 노동성 대신이 새삼 부러워지는 것은 본 의원만의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장관님, 지금 이 상황인데요. 고용노동부와 이 산하기관과 소속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도 꾸준히 저희와 저희 산하기관의 비정규직이 일정 시간이 되면 정기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많은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하면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예산으로 들어있어서 일반 회계에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회계 지원은 다른 부처 소위 무기계약직하고 처우가 비교가 돼서 굉장히 좀 처우 개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회계를 포기하고까지 기금으로 급여를 줘서 29억을 추가해서 처우 개선을 하고 있고요. 또 금년에도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우리 고용부의 무기계약직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기 의원님들께서 좀 노력을 해주셔서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이 또 아니고 그냥 통계 자료를 받은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통계는 이제 누구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보고. 그래서 어쨌든 처우 개선에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민간 기업한테 고용 구조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정규직 전환할 때 지원도 좀 확대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파견권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라고 저는 봅니다. 장년들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더 열악한 임시 일용보다 더 안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수가 희망하고 있다는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저는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제했다. 이건 사실상 인권 침해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도 이제 대학 교수 30년 있었는데, 마지막에 한 6, 7년, 7, 8년 정도 이제 그 대학마다 평가에서 교수 연봉제를 했죠. 근데 사실 교수는 다른 직종보다도 은행원이나 이런 데보다도 논문 성과, 강의 평가, 연구비 수주 같은 비교적 정량 분석이 가능한 직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학 사회에 굉장히 이게 좀 피폐화시킨 면이 있어요. 되게 대학 사회 복구 같으면은 아주 우수한 교수에 대해서는 석좌 교수고 트임 교수고 이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전 교수를 상대로 하고 저희들이 토론하고 협의할 때를 보면 임금 체계만 고쳐지면 정년 60세 없애도 된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임금체계 개편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제 성과연봉제가 굉장히 좀 기질을 바꾸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여론조사에서도 특히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넘겨보시면요. 이건 이제 은행 관계에서 저희 의원실에 제보하는 것인데, 산업은행,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전 은행을 상대로 이렇게 동의하라고, 점수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하죠. 다만 교수는 파업을 안 하니까 이런 것이고, 제가 그런 거 보더라도 저는 이 성과급제가 과연 이게 굉장히 이제 분란을 일으킨 게 대해서는 그 성과가 별로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성과급제를 갖다 이렇게 무리하게 하다가 지금 생각하시는 파견제법, 기간제법이 하는 것 그 자체도 다 무산시키는 거 아닌가요? 특히나 성과급제 같은 것이 공공 분야에서도 너무나 많은 분란이 있고, 또 이른바 경청, 아까 그 박병환 회장 같은 분도 부정도가 많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 노동법 개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파견제법을 위한 노동사업법 아직도 추진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예, 제가 환노위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저는 의원님들이 금년에는 반드시 좀 통과시켜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뭐 환노위 구성으로 보더라도 뭐 그 쉽지 않은데 그럼 또 비장의 좀 타협안 같은 거라도 갖고 계시나요? 뭐. 저는 각 개별법, 이제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기간제법에 소위 생명 안전과 관련 분야에 대해서 기간제 사용 금지 관련 법안도 제출했기 때문에 기간제법까지도 포함해서 조금 진지하게 각 법별로 논의를 하시면 법별로 이 공통점이 모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법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고 또 논의하시는 과정에 저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거 그간 노사정 간 또 깊이 있게 토론했던 것들을 설명도 들으시고 하면 공통점은 저는 모아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 뭐 추후로 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큰 쟁점인 성과급제. 네. 이건 사실상 행정지침으로 밀기 때문에 우리 뭐 환노위 의사와는 관계없이 좀 가고 있는데 최근에 경총의 박병원 회장도 뭐 성과급제가 저는 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 그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경총 회장